스포츠만물상 적중 내역입니다. 6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미국 vs 호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미국은 폴라린 발로건을 최전방에 두고 이선의 말릭 틸만과 크리스천 풀리식이 공격 방향을 입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구도가 예상된다. 발로건은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침투와 마무리, 타이밍을 가져가는 스트라이커이며 수비수 등 뒤로 빠지는 움직임과 니어 포스트 쇄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말릭 틸만은 최후방 수비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 전진 패스와 박스 근처 침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틸만이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발로건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은 이번 경기의 핵심 공격 루트가 될 수 있다. 크리스천 풀리식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과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이 날카로운 선수라 상대 파이브백의 측면 간격을 흔드는 역할이 중요하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호주는 네스토리 이랑쿤다와 아워 마빌의 측면 속도, 코너 메칼프의 중원 연결을 바탕으로 역습 전개를 노릴 수 있다. 이랑쿤다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며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 슈팅이나 크로스를 선택하는 장면도 만들 수 있다. 마빌 역시 측면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직선적인 전진으로 상대 풀백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공격 가담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 메칼프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연결 자원으로 볼을 받아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호주는 파이브백을 통해 박스 안 숫자를 두껍게 만들 수 있지만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틸만과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발로건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미국의 블록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미국은 말릭 틸만이 최후방 수비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에서 움직이며 전방의 폴라린 발로건에게 결정적인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틸만이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에서 전진하고 풀리식이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호주의 파이브백은 박스 주변에서 마킹 기준을 잡기 까다로워진다. 발로건은 센터백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와 문전, 마무리 감각이 있는 선수라 틸만의 패스 타이밍과 맞물릴 경우 한 번이 찬스를 바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수비 숫자를 많이 세우더라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틸만과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리식을 동시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수비 간격 관리 부담이 크다. 승무패 미국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이 경기 스코틀랜드 vs 모로코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스코틀랜드는 전방 투톱과 이선 라인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구조를 활용 중이다. 채 애덤스는 최전방에서 몸싸움과 등지는 플레이를 통해 이선 침투 시간을 벌어주고 박스 안에서는 짧은 움직임으로 수비수 시선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라이언 프레이저는 측면에서 순간적인 가속과 낮고 빠른 크로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살릴 수 있는 자원이다. 스콧 맥토미니는 중원에서 단순히 볼을 순환시키는 유형보다 박스 근처로 늦게 침투하며 세컨드볼과 리바운드 상황에 강하게 관여하는 선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압박이 제대로 걸릴 때 상대 진영에서 볼을 끊어내고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하는 공격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모로코는 중원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이선 자원들의 빠른 전진과 측면 돌파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애잘 뚫리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드리블과 순간 가속으로 상대 풀백을 흔들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1대1 돌파를 통해 파울이나 컷백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브라임 디아스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기술형 자원이며 짧은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상대 압박 라인 사이를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특히 스코틀랜드가 전방 압박을 위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순간 브라임 디아스가 넓어진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소피앙 암라바트는 중원에서 볼을 끊어내는 힘과 위치 선정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이며 압박을 받은 뒤에도 간결한 전진 패스로 공격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매치업인 만큼 표면적인 홈원정 구분보다 전술 상성이 훨씬 중요하다. 스코틀랜드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팀 컬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채 애덤스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프레이저가 측면에서 빠르게 전진하며 맥토미니가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는 장면이 나오면 공격 압박에 에너지는 분명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압박이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넓은 수비 뒷공간이다. 스코틀랜드는 최종 수비 라인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순간 센터백 뒤쪽 공간이 벌어지고 바로 그 공간은 모로코의 빠른 이선 자원들이 노리기 좋은 지점이다. 승무패 모로코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상경기 브라질 vs IT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브라질은 4-2-3-1 구조를 활용하며 마테우스 쿠냐, 비니시우스, 브루누 기마랑이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와 마무리 완성도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마테우스 쿠냐는 최전방에만 고정되는 유형이 아니라 이선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다시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에 강점이 있다. 특히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버티는 장면보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와 연계한 뒤 다시 문전으로 들어가는 패턴에서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 공격수답게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를 앞세워 상대 풀백을 계속 후퇴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단순히 바깥쪽 라인만 타는 윙어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절묘하게 파고들며 슈팅, 각도와 컷백 루트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IT는 내종, 디드슨, 피에르를 중심으로 전방 버티기와 측면 전환, 중원 저지선을 동시에 세우려는 팀이다. 내종은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롱볼을 받아주고 세컨드볼 상황에서 동료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브라질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방 압박 이후 세컨드볼 회수까지 빠르게 가져가면 내종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디드스는 측면에서 빠른 전환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역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수비 가담 시간이 길어지면 공격 상황에서 전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피에르는 중원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맡으며 브라질의 전진 패스를 늦춰야 하지만 브루누 기마랑이스가 방향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 좌우 커버 범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서 IT는 아직도 수비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에서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브라질은 브루누 기마랑이스가 중원 배급을 정리하고 마테우스 쿠냐가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비니시우스가 좌측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IT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페널티 박스 근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은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불안한 IT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브라질의 레알 마드리드 소속 공격수 비니시우스가 절묘하게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T는 수비 숫자를 확보하려 하겠지만 중앙과 측면 간격이 동시에 벌어지는 순간 브라질의 패스 선택지는 너무 많아질 수 있다. 승무패 브라질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4경기 튀르키예 vs 파라과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튀르키예는 전방 이선의 기동력과 측면 침투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팀이다. 주축 멤버 케렘 아크티르콜루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좋은 자원이며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이 올라오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파고드는 침투 감각이 강점이다. 특히 케렘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거나 수비 라인 사이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애매한 간격을 흔들 수 있다. 바르시아 알페르 일마즈는 직선적인 돌파와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측면 공간을 깊게 파고드는 유형이며 상대 풀백이 공격 가담 이후 복귀하지 못하는 순간 가장 위협적인 침투 루트가 될 수 있다. 파라과이 양쪽 풀백이 적극적으로 올라서는 장면은 분명 공격에서는 장점이지만 볼 소유권을 잃은 직후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지면 그 뒷공간은 튀르키예가 가장 먼저 노릴 수 있는 지점이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파라과이는 전방에 안토니오 사나브리아를 세우고 이선에서 미겔 알미론과 알렉스 아르세이 움직임을 활용하는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사나브리아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힘과 마무리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수이며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침투를 살리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알렉스 아르세는 전방에서 슈팅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는 자원이라 세컨드볼 상황이나 박스 근처 혼전에서 위협을 만들 수 있다. 미겔 알미로는 빠른 전진 드리블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역습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양쪽 풀백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만큼 공격 이후 볼을 잃었을 때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해외 축구 코멘트.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매치업이기 때문에 장소, 이점보다는 전술적 상성과 공간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는 아르다 귤러가 이선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격 방향을 설계하고 케렘 아크티르콜루와 바르시 알페르 일마지가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을 맞추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파라과이 풀백들이 공격 가담 이후 복귀가 늦어지는 장면은 튀르키예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약점이다. 바르시 알페르 일마지가 측면 뒷공간을 강하게 파고들면 파라과이 수비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어지고 그 안쪽으로 케렘이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박스 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승무패 튀르키예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